포도막염이 있습니다. 포도막염, 눈에 이제 포도막염, 가장 바깥쪽은 공막이고 가장 안쪽은 맥락막인데 중간부에 포도 모양의 막이 있습니다. 그걸 전방부, 중방부, 후방부로 구분을 하고 포도막염이 생기면 원인 자체가 이제 저희 일반적인 경우 전반부에 생기는 포도막염은 바이러스의 균에 대한 감염, 바이러스가 큰 원인이 되고, 그것이 증상은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가렵고 일반적인 염증성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포도막염이 일반 각막염이나 결막염과 다른 이유는 이것은 원인이 이 바이러스 외부 균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비염증성 질환도 많습니다. 비감염성, 그러니까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 감염성이라는 건 균이나 박테리아,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면, 비감염성은 외상이나 타박, 추락,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두 번째, 가장 많은 경우가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 원래 자가면역 질환이란 말이 눈 질환에 많이 나옵니다.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의 백혈구가 이제 균, 세균,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눈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 세포,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가면역 질환. 눈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 갑상선 암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 안근이 붓고 비대해져서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 또 시신경염도 시신경염의 탈수초화 질환, 주변부의 염증. 세 번째가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시신경염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염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막염이라고 해서 눈 가장 바깥쪽에 있는 흰 부위, 공막 부위에 생기는 것도 자가면역 질환. 시신경염, 포도막염. 눈 자가면역 질환. 왜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이 눈 질환을 맞냐면 스트레스가 가장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고, 그러면 눈 부위에 이 독소, 우리 화학가스, 이 화학적인 변화들이 오게 되는데, 이 가스를 1400종의 유해가스를 분비가 되면서 내 세포들이 뇌세포의 변화, 눈의 세포의 변화, 그 다음에 면역계통의 이상, 그 다음에 혈액의 오염, 그런 걸로 인해서 충혈되고 붓고 아프고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 되게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우리가 매일 먹는 약에 대한 스트레스. 약은 현재 증상을 치료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약과 약이 합쳐져서 어떤 부작용의 미래에 어떤 부작용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불편한 증상, 내가 붓고 가렵고 아프고 쑤시고 이런 거에 진통, 소염, 해열, 그런 효과가 검증돼서 먹는 거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오랫동안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먹게 되면 안압이 오르고 백내장이 원인이 되고 녹내장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에 반드시 우리가 먹는 스테로이드가 안압을 올리고 녹내장이 원인이 돼서 초기에 쓰다가 그 다음에 못 쓰게 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관절이나 이런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쓰다 보면 뼈를 삭게 하고 이것도 백내장, 녹내장,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지만 지나친 약, 오랫동안, 이것은 꼭 주의해야 될, 약 쓸 때 약독이 큰 스트레스고, 두 번째, 우리가 현실적으로 외상타박, 추락, 교통사고, 또 권투하다, 운동하다, 태권도 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외형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포도막염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느끼는 존재입니다. 매일 느끼면서 삽니다. 사람의 핵심은 대뇌에 있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장에서 느끼는 존재. 심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소장, 대장으로 찌꺼기를 내보내고, 소장에서 청탁 분별, 소장에서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서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보내고, 좋은 것들, 피가 될 만한 것들은 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간에서 한번 해독을 한번 자세히 한 다음에, 그래서 깨끗이 정화를 시켜서 피를 만들어서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전신의 혈관으로 보냅니다. 눈으로 보내고 귀로도 보내고 전신의 혈관으로 보내는데, 문제는 심장이 피만 보내는 펌프질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물론 오장육부가 다 감정을 다 느낍니다. 주관하는 부위가 있어요. 간은 화를 느끼고, 콩팥은 공포감을 느끼고, 우리가 위장은 이 신경 쓰는 거. 그래서 신경 쓰게 되면 위장 먼저 근육이 꽉 조여버립니다. 역류성 위염, 또 더 넘으면 역류성 식도염. 음식이 내려가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위산이 막 넘어와서 버리니까 음식을 소화시켜야 될 걸 막 위장을 삭혀버리는 겁니다. 위산이 식도를 삭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아버리니까 막 쓰리고 아픈 겁니다. 음식을 그 독한 위산이 넘어오면서 이 통로를 다 이렇게 상처를 내버린다. 그 심장이 큰 역할이 하는 겁니다. 심장이 감정.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가슴이 아프지? 안 좋고 뭔가 기쁘지 않고 속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면 심장에서 펑펑펑펑 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심장 근육에 꽉 조여버리니까 피를 전신에 잘 못 보내고 조금씩 갑니다. 찔끔찔끔. 그러니까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얼굴도 창백하게 되고, 또 전신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눈에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눈에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세포는 피를 통해서, 인체의 동맥, 정맥, 모세혈관은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피의 양이 조금 가고 피가 잘 안 가고 피가 가는 길이 막혀 있고 그러게 되면 신진대사가 안 되면서 세포들이 죽어간다. 그것이 퇴행성 질환입니다. 피가 안 돌아서 죽어가는. 꼭 나이가 먹어서 퇴행성 관절염 오거나, 뭐 여기 제3의 눈이라는 손가체 부위도 석회화가 이루어집니다. 피가 안 돌면. 그다음에 피가 안 돌면 40견, 옛날에는 50견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40대에도 석회화가 피가 안 돌면 석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어깨가 잘 안 올라갑니다. 운동도 안 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피가 안 돌면 굳어지고 세포가 죽어가는. 심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속이 상해요. 그러면 이래 속이 상하는 게 면 내 몸을 다 망가뜨린다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내 몸을 병들게 한다. 그것이 자가면역 질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 이제 적군, 아군을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마구 나를 손상시킨다.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밥 안 먹어 막 이렇게 주먹으로 벽치고 밥 안 먹어 그러고 막 자해행위 하듯이 내 몸의 이 군인들도 바이러스를, 세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조직들을 막 공격해 버린다. 막 자해행위 하듯이. 그게 아토피 질환도 마찬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려면 그 원인 자체가 왜라고 그랬죠? 스트레스. 특히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됩니다. 우리 스트레스의 반대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1400종의 유해가스가 막 최루탄 품어나지기 막 시커먼 게 막 품어날 때 그 반대되는 것은 친절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웃으면서 살고 이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 자연과 우주는 음과 양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천사와 악마도 같이 있습니다. 내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같이 있습니다. 유해균, 나쁜 균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좋은 균이, 내 몸에 이 면역세포들이 힘을 받습니다. 내가 나쁜 쪽을 자꾸 관심을 두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나쁜 쪽 균들이 자꾸 자랍니다. 나쁜 쪽. 근데 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속상하니까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왜 속상할 때 왜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왜? 아니 속상하니까 속이 아프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 화나거든,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화를 내면,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나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속에 쌓아두면 나쁜 거 아니냐? 둘 다 안 좋습니다. 내뱉는 거나 쌓아두는 거. 좋은 건 뭐냐면 대체적인 걸 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이거 대신에 뭘 하지? 스트레스 대신에 뭐 하지? 스트레스 받아서 한숨 쉬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내 몸이 공격적이 되거나 도망가고 싶거나 회피하고 싶거나.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받았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예 표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근데 그 표현 안 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회피하거나 공격하거나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트레스라고 생각되면 그 반대를 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자연에도 해가 있고 꼭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입니다. 긴장감을 주고 활력을 주고 노력하게 하는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데 지나친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인 스트레스, 또 지나친 스트레스, 그것은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때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호르몬이, 활력의 호르몬이 콜티졸, 아드레날린입니다. 근데 그 활력이 지나치게 되면, 지나치게 분비가 됐을 때 충혈되고 붓기하고 독소가 되고 내 몸에 이 지나친 긴장 상태를 유발합니다. 적당한 활력이 아니라 지나친 공격 상태, 지나친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몸 자체의 세포들이 손상이 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걸 반대되는 것. 우리가 먹구름의 반대는 햇빛입니다. 아무리 비가 어두워도 해가 뜨면 먹구름이 가라앉듯이 햇빛에 해당되는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콜티졸이 1400종의 유해가스를 분비한다면 감사는 1200종의 몸에 이로운 향기로운 가스를 분비합니다. 그러면서 콜티졸의 반대 성분인 우리가 엔돌핀, 세라토닌, 옥시토신, 기쁨과 즐거움, 행복, 잔잔한 행복을 느끼게 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르몬이 짝짝짝 분비됩니다. 아까까지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할 때는 콜티졸이 분비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과 동시에 머리에서 호르몬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시꺼먼 것들이 머리도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막 시꺼먼 독소들이 분비되면 머리도 혼미하고 뇌에도 이 최루탄 가스 같은 가스가 분비가 되면서 머리도 맑지 않았던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머리도 총명해지고 기억력도 증가하고 또 운동할 때 뭐 분투 같은 격한 운동을 할 때도 씩씩씩씩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이렇게 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이제 체대 가려는 이 학생이 나랑 샌드백을 같이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먹을 빵빵빵 치면서 호흡을 칵칵칵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을 빵빵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주먹을 치더라도 호흡이 잔잔하게 이렇게 호흡이 거칠면 힘이 없어서 못 때리는 게 아니라 숨이
지쳐서 못 때린다. 숨을 관리를 못하면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깊고 느리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주먹을 치고 뭐 5분, 10분, 15분, 20분 치더라도 호흡은 잔잔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의도 없이 주먹만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몇 번 치다 보면 컥컥컥거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숨이 지쳐가지고 때리는 대로 맞는 겁니다. 자기 숨이 지치니까. 숨이 지쳐버리면 주먹도 못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힘도 빠집니다. 뭐 호흡을 관리를 못 하는데 주먹에 힘이 들어갈 수 없어. 항상 호흡이 잔잔하고 10분, 20분, 30분, 40분 운동을 하더라도 호흡이 거칠어지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운동을 오래 한 사람, 운동을 시작한 초보자의 차이입니다. 초보자가 아무리 등치가 좋고 뭔가 육체가 빵빵해도 몇 번 때리면 지쳐버리는 것이 초보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몇 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 해도 호흡이 잔잔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이 심폐기능을 키운 것도 있지만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날 때도 당연히 호흡이 가빠집니다.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고 당도, 혈압도 오르고 근육도 긴장하고, 그러면서 혈관이 압박받고 유액가스가 막 분비될 때 호흡을 느리고 천천히 하고, 또 내가 힘들 때 한번 씩 웃어주면 여기서 힘들다는 이 콜티졸 막 분비를 한번 씩 웃고 그러면 막 바뀝니다. 호르몬 변화가 딱 오면서 엔돌핀이 분비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막 긴장되고 막 맥박이 빨라졌던 것들이 확 가라앉습니다. 상대방과 이렇게 대련을 하다가 우측 갈비뼈를 맞아서 하고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얻어맞아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상대방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한 대 맞을 건 2대, 3대 맞습니다. 아파도 씩 웃으면 안 아프게 된, 사람 몸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 그러면 더 아픕니다.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내가 안 아플 것 같죠?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픕니다. 씩 웃고 안 아픈 척하면 안 아픕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쪽이 크는 겁니다. 내가 긍정에 관심을 두고 즐거움에 관심을 두면 내 마음 안에 그게 커지고, 내가 부정, 스트레스, 오늘도 뭐 억지로 왔다, 뭐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즐거운 게 하나도 없다. 연세든 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 즐거운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게 이렇게, 이건 본능적인 거겠죠.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즐거움, 뭐는 엔돌핀도 줄어들고 즐거운 게 호르몬 자체가 일단 적어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하면 할수록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 몸에 이 즐거운 호르몬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관심을 그거에 두니까 맨날 아픈 거 생각하고 안 아픈 데가 없다, 안 아픈 데 찾기가 더 힘들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몸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두는 쪽이 에너지가 가는 거고,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커진다. 병에 관심을 두게 되면 병을 말하고, 병에 관심을 두면 병이 커지고, 건강을 얘기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웃으면서 감사함을 실천하겠다. 의도적으로,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깨달음,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죽을 때도 웃으면서 감사하다. 내가 한평생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나는 성공과 과정 속을 살았다. 그리고 과정이 항상 기다림을 줄 알았다. 막 조급해하고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빨리 되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는 가졌을지라도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 의지와 다르게, 내 의도와 다르게, 우주와 자연은
때가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뭘 심어놓고 이거 왜 빨리 결실을 안 이루어주지, 왜 이렇게 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빨리 왜 안 나는 거야 사과가. 그런데 우주와 자연은 사과가 열릴 시기가 있다. 내가 어떤 노력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의 씨를, 어떤 소망의 씨를, 갈망의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우주에는 그것이 피어날 시기가 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언제 나와요? 그것은 자연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자연의 시기. 나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다만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 얼마나 즐거운 감정, 얼마나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치료하는 사람을 믿고 그보다 더 큰 우주 기운을 믿고 자연의 기운을 믿고 믿음과 자기의 인내,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과정, 결과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위한 과정을 믿는다. 그 과정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 과정의 끝은 자연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이 있다 없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연입니다. 우주의 힘입니다. 나 자신도 조그만 신이고 우주도 신이고 나 자신도 우주고 소우주고 대자연도 우주입니다. 같은 질서 속에 내 안에 5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빵빵한 겁니다. 50조의 세포를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생각 하나 마음 하나 허투루 하게 되면 50조의 세포들이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자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연의 질서가 없다면 이 자연이라는 건 다 병들어서, 홍수가 있으면 또 해를 쬐고 이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바람이 불면 햇빛 쬐고, 자연에도 질서가 있듯이 내 몸에도 질서가 있고 또 과정에도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과정을 믿고 참아내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 살면서 인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인지. 가장 먼저는 소망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뿌리고 인내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뿌리고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언제 결실이 이루어질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주고 영양제 주고 사과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보호해주고 이 역할이고, 땅에서 사과가 자라나기까지는 자연이 하는 역할이니까 얘가 자연 속에서 사과나무로 아주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과정을 기다리는 것.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을 기다리는 마음, 인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 즐겁게 사는 감정, 그 다음에 행동은 하루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일관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하다 보면 싫은 날도 있고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뒤로 빠꾸되는 날도 있고, 나는 앞으로 걸어갔는데 나는 뒤로 빠꾸,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실력이 더 퇴관, 권투를 계속하면 실력이 더 빵빵하게 들어야 하는데 어떤 날은 더 안 되는가. 모든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취도 마찬가지고 모든 치료도 마찬가지.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내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말 그대로 관통하는 것. 내가 목표를 삼아서 화살을 쐈다면 중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통과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